요즘 시장 솔직히 좀 무섭지 않으신가요? 제가 여의도랑 글로벌 실물 경제 최전선에서 구른 지 벌써 23년째인데 숱한 위기를 겪어봤어도 요즘처럼 거시경제 뉴스랑 기업들의 진짜 펀더멘탈이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충돌하는 장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3년차 실전 투자자입니다. 오늘은 불필요한 뜬구름 잡는 얘기 다 빼고요. 당장 여러분 계좌를 지키고 또 불리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진짜 돈의 흐름만 파고들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확률로,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차가운 데이터로 2026년 5월 셋째 주 시장을 아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거 하나 짚고 가야죠. 본 분석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니고요.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을 완전히 짓누르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숫자가 있습니다. 먼저 중동 미사일 소식에 호르무즈 해협 막힌다 어쩐다 하면서 치솟은 WTI 유가 105달러입니다. 엄청나게 위협적이죠? 그런데 그 맞은편을 한번 볼까요? 무려 6,460억 달러. 골드만삭스 4월 리포트 기준인데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AI 설비 투자, 즉 캐펙스라는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서 맹렬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지금 저기 불타는 유정, 유가 폭등 뉴스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 베테랑들은요, 그 공포 뒤에서 조용히 하지만 미친 속도로 지어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숫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장 체제, 그러니까 레짐을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완전히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한쪽은 UAE와 이란의 미사일 갈등,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로 이슈라는 엄청난 지정학적 리스크죠. 그런데 반대쪽 펀더멘탈을 보실까요? 올해 1분기 빅테크 기업들 실적 다들 보셨잖아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수익률, 이건 뭐 그냥 괴물입니다. 과거 3년 평균 성장률을 아주 가볍게 뛰어넘었어요. 덕분에 나스닥이란 S&P 500은 지난 4월 말에 또 사상 최고치를 뚫어버렸죠. 이 지정학적 공포와 폭발적인 기업 실적, 이 두 개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게 바로 2026년 5월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조금 더 거시적인 탑다운 관점으로 상황을 깊게 들어가 볼게요. 최근 도이치방크 CIO 메모를 보면 지금 연준이 얼마나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니까 연준 위원들 사이의 의견 분열이 1992년 이후 최고치라고 해요. 당장 중동 갈등 때문에 유가가 저렇게 오르는데 물가가 잡힐 리가 없죠. 그 여파로 어떻게 됐느냐? 시장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위험수위인 4.5%에 바짝 다가섰고요. 30년물은 무려 5% 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금리 4.5%가 왜 무서운지 아시나요? FRED 데이터 기준으로 과거 3년 평균이 2.9%대였습니다. 기업들이 돈 빌려서 이자 낼 때 이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시장에 돈이 흔하던 값싼 돈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장기 국채 금리가 5%를 위협하고 당장 중동에서 큰일 날 것처럼 유가가 105달러로 폭등하는데 나스닥은 왜 안 무너질까요?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주식시장은 진작에 박살이 났어야 정상입니다. 실제로 유명한 경제학자인 게리 실링은 주식시장이 최대 30% 폭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안 빠집니다. 오히려 버티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부터는 그 무서운 뉴스 헤드라인에서 눈을 돌려서 기업들의 진짜 체력을 보여주는 버텀업 데이터의 차가운 논리를 봐야 합니다. 나스닥이 버티는 해답, 바로 이 엄청난 자본 지출 숫자에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공룡들, 즉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캐펙스 말입니다. 2025년에 5천억 달러가 안 되던 규모가 올해 2026년에는 6,460억 달러로 확 뛰고요. 내년 2027년에는 무려 1조 달러를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6,460억 달러면 덴마크나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전체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자, 그럼 이 고금리 시대에 이 막대한 돈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빚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잉여현금 흐름, FCF 일드입니다. 이 기업들은 본업에서 미친 듯이 벌어들인 순수한 생현금을 바탕으로 인프라를 깔고 있다는 겁니다. 지정학적 위기감을 그냥 힘으로 꾹꾹 눌러버리는 건 결국 이 기업들의 무자비한 현금 창출력이라는 거죠. 주식 좀 하신 분들은 5월에 팔고 떠나라는 월가 격언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처럼 시장 어수선하면 초보자분들은 진짜로 주식 다 던지고 싶어지거든요. 하지만 제 23년 실전 경험상 이렇게 감으로 매매하면 결국 내 계좌만 녹아내립니다. 팩트만 보시죠.
블루코텍 마켓 인사이트 자료를 보면 1950년 이후 무려 76년 동안 S&P 500이 5월에 그 해의 최고점을 찍고 하락장으로 접어든 경우가 몇 번이나 될까요? 단 3% 미만입니다. 6월에 최고점을 찍은 적은 아예 단 한 번도 없었고요. AI 인프라 수요가 멱살 잡고 끌어올린 이 강력한 펀더멘털의 바닥은 그런 어설픈 징크스나 단기적인 뉴스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깨지지 않는다는 걸 데이터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히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여기서 산업의 공급망, SCM 지도를 딱 펼쳐놓고 봐야 합니다. 과거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금 캐러 간 사람들보다 곡괭이랑 청바지 판 사람들이 돈 갈키로 긁어모은 거 아시죠? 지금 다들 화려한 엔비디아나 AMD 같은 칩메이커만 쳐다봅니다. 물론 훌륭하죠. 하지만 진짜 23년차 실전 투자의 관점에서는 시장의 진짜 병목 현상이 어디서 터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금 AI 시장의 진짜 곡괭이는 화려한 반도체 칩이 아닙니다. 바로 저 투박하고 거친 고전압 전력망과 변압기예요. 아무리 수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를 지어놔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냥 거대한 고철 덩어리 아닙니까? 현재 AI 확장의 가장 큰 제약은 전력 공급입니다. 거시경제의 온갖 폭풍우를 피할 수 있고 동시에 압도적인 수요가 몰려있는 2020년 최고의 해자, 거기가 바로 전력 인프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전력망 투자 논리가 단순한 뇌피셜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게 바로 이 10.4%라는 숫자입니다. 미국 연준 프레드 2026년 5월 최신 데이터를 보면요. 올해 1분기 미국의 비주거용 고정투자가 작년 대비 무려 10.4%나 급증했어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단순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사고 파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땅을 파고 거대한 철탑을 세우고 변압기를 깔고 전선을 연결하는 피지컬 AI, 즉 물리적 인프라 확충에 어마어마한 진짜 돈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데이터 센터 지어지는 속도를 맞추려고 인프라 투자가 미친 듯이 뒤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이 흐름을 놓치면 주식농사 완전히 헛짓는 겁니다. 시장은 매일같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유가가 또 뛰었다, 어디서 미사일을 썼다, 금리를 올리네 마네. 이 소음 속에서 멘탈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구독자분들께 항상 베이지 업데이트라는 퀀트 기법을 말씀드립니다. 말이 거창한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기예보에서 비올 확률 30%라고 해서 우산 안 챙겼는데 점심 먹고 나오니까 하늘에 먹구름이 시커멓게 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당연히 우산 하나 사야죠. 이게 베이지 업데이트입니다. 처음 내가 세운 가설에 똥고집 부리지 말고 새로운 실적이나 거시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내 포트폴리오의 승률을 매일매일 수학적이고 기계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 이게 바로 베테랑들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무기입니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 뉴스가 떡 터졌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초보자분들은 유가 105달러 돌파 이런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공포에 질려서 계좌 있는 거 다 던지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베테랑은 아까 말씀드린 베이지 업데이트를 하죠. 그래, 유가 오른 건 악재 맞다. 그런데 빅테크 애들이 6,460억 달러 투자한다는 계획에는 전혀 변함이 없네? 그럼 주식을 다 팔고 도망갈 게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에서 흔들림 없는 전력 인프라 쪽 비중을 더 실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매일 새롭게 들어오는 팩트를 기반으로 내가 이길 확률을 계속 조정해 나가는 거. 이게 계좌를 우상향시키는 진짜 비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 이러실 겁니다. 그래, 매크로 분석 좋은 거 알겠고 펀더멘털 탄탄한 것도 알겠어. 근데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돈 어떻게 굴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백날 해봐야 내 계좌에 수익으로 안 찍히면 다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론 다 치우고 아주 현실적이고 피 튀기는 실전 포트폴리오 운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제 피 같은 돈을 굴릴 때 실제로 어떻게 세팅하고 비중 조절을 하는지 구체적인 실전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투자는 무조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강세, 기본, 약세 딱 세 가지죠. 현재 시점에서 베이스 업데이트 관점으로 볼 때 가장 확률이 높은 건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중동 리스크는 그냥 박스권에서 맴돌고 돈의 흐름은 테크주에서 우리가 짚었던 전력망 같은 인프라 섹터로 순환매가 도는 장세죠. 하지만 우리는 아까 게리 실링이 경고했던 30% 폭락, 최악의 약세 시나리오도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대비해야 합니다. 호르무즈가 진짜 막히고 금리가 5%를 뚫어버리는 상황이죠. 이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게 바로 VAR, Value at Risk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계좌임 1억이 있다면 이번 달 최악의 경우에 1,500만 원은 날아갈 수 있다는 걸 미리 계산해두고 장을 보는 겁니다. 최악을 미리 알고 맞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넋놓고 있다가 얻어맞고 깡통 차는 건 완전히 천지 차이니까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팅하느냐? 제 실제 액션 플랜 그대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AI 전력망이랑 그리드 인프라 기업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15%까지 늘립니다. 두 번째, 그럼 언제 사느냐? 방아쇠, 즉 트리거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4.5%에 딱 붙으면서 시장이 겁먹고 발작을 일으킬 때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밑에서 입 벌리고 줍는 거예요. 세 번째, 진입할 때 손익비는 무조건 1대 2.5를 맞춥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 예상이 틀려서 손절할 땐 100만 원만 잃고 딱 끊어버리지만 예상이 맞아서 먹을 땐 250만 원을 벌 수 있는 자리에만 베팅한다는 제 철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유가 오른다고 단기로 따라 들어간 경기 민감, 에너지 주식들은 조금이라도 꺾이면 미련 없이 기계적으로 손절매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길게 분석해드린 내용을 이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시장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대응하고 살아남는 무대입니다. 당장 내일 이란이 미사일 버튼을 누를지, 연준이 갑자기 미쳐서 금리를 내릴지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빅테크 기업들이 찍어내는 그 명확한 잉여 현금 흐름, 6,460억 달러의 거대한 물줄기를 따라서 내 돈을 배치하고 리스크를 철저히 통제하면서 끝까지 시장에 붙어 살아남는 곳뿐입니다. 오늘 퇴근길에 혹은 씻고 맥주 한 캔 탁 다시면서 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 계좌 한번 냉정하게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지독한 변동성 장세에서 어떤 생존 전력으로 버티고 계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여러분만의 생각이나 전략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현명하게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감사합니다.